네, 안녕하세요. 키스톤 바이올로지의 라이언 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강의는 Intermediate 레벨이고요. 타이틀은 Bio 700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Basic 레벨을 숙지하고 계시고 동시에 실제 SAT2 바이올로지에서 대략 700점 가량의 점수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자신이 이 내용을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나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웹사이트로 가면은 다이그노스틱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80%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그러면 괜찮은 거. 그렇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블루프린트 강의, 즉 베이직 레벨로 가가지고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오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일단 바이올로지 70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직 레벨을 통합하고 아우르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드밴스드 레벨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역할에서 세 개의 레벨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두 개의 테스트 셋이 있다면은 연속된 두 개의 테스트 셋이 있다면은 이 둘 중 하나에서는 거의 100%의 확률로 나오는 그런 굉장히 이제 기출 빈도수가 높은 중요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어드밴스드 레벨까지 들을 필요도 없고 이 내용만 100% 마스터를 하고 문제 유형에만 익숙해진다면은 뭐 별로 무리 없이 700점 가량의 점수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700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이비 리그를 포함한 대부분의 명문 대학에서 디센트 스코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굉장히 괜찮은 점수죠. 바이올로지에 있어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같은 경우는 16개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40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40개. 이건 9개죠. 40개.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렉처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처질 때도 있고 많이 이제 힘드실 때도 있을 건데 그럴 때마다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대충 이렇게 벽돌 던지고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좋은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설계도만 있다면은 자기가 믿고 확실히 따를 수 있는 설계도만 있다면은 그거를 따라가지고 꼼꼼히 벽돌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나중에 훗날이 돼서까지 굉장히 안전하고 든든한 자산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집을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내용을 배웠을 때보다는 상황도 훨씬 괜찮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찍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고3 그러니까 12학년 거의 한 8월, 9월 이제 가을 때쯤 다 돼가지고 SAT 바이올로지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늦각이죠. 거의 이제 다 끝나갈 끝무렵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하나도 몰랐습니다. 엔자임이 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거의 맨 땅에 헤딩하기 수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옵션이 없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암기하기.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책 한 권을 선정을 해가지고 진짜 책에 어떤 내용이 무슨 몇 페이지에 있다, 178페이지에 있다 이런 것까지 싸그리 다 외웠습니다. 싸그리 다 외웠고 나중에 이제 책은 정말 너덜너덜해져가지고 폐품으로 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그런 수준이 되었고 제 몸도 굉장히 피폐해졌죠. 출혈을 많이 했습니다. 출혈을 진짜 실질적으로 literally 제 엉덩이가 출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이제 욕창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치질도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출혈이 시작되는 거죠. too much information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그 뒤에 단연간에 거의 이제 100명이 육박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얻어왔던 노하우들과 고쳐갔던 그런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집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단시간 안에 빠르게 흡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설계도다. 이것만 믿고 딱 따라오면 되겠다. 그렇게 믿으시고 제 손을 잡고 끝까지 믿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가 무엇이든지 꼭 이루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바이오 700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 컴포지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레벨과 이제 비슷한데 일단 파트가 크게 여기 부분에서는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파트 1, 파트 2, 3, 4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셀이 있는지 셀의 종류와 그 모양, 스트럭처에 대해서 다루고요. 셀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얻는지 그거에 중점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셀 같은 경우에는 셀러 레벨이고 굉장히 작은 단위로 다루다 보니까 molecular level, atomic level 이런 단위의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뒷부분으로 가면은 Part 2, Genetics 부분을 다룹니다. 즉 이제 유전자, 생명체가 있으면은 그 생명체가 계속적으로 그 DNA, 그 종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생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자손을 퍼뜨리는가 이것에 대해서 Part 2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헤레디티가 아니고 그냥 클래시컬 제네릭이었습니다. 헤레디티 같은 경우에는 멘델리안 제네릭, 즉 클래시컬 제네릭과 동시에 non 클래시컬 제네릭을 합쳐가지고 배우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베이직 레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클래시컬 레벨에서 클래시컬 제네릭에서 많이 이제 치중을 해서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런 소제목으로 갖다 붙인 거고요. 이번에는 클래시컬도 그렇고 non 클래시컬도 그렇고 둘 다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헤레디티라고 다른 이름으로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Part 3는 Physiology. 이제 크게 보면은 Animal Physiology와 Plant Physiology 이 두 부분을 배울 건데요. 그 전에 당연히 Classification을 배워야겠습니다. 왜? 베이직 레벨에서는 저희가 Human Physiology만 배웠습니다. Animal Physiology 같은 경우에는 Classification에서 좀 더 많은 종류의 애니멀의 형태와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왔는지 그런 걸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까지는 다루지 못했고 단순히 휴먼에만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 내용을 먼저 자세히 배운 다음에 이제 또 애니멀 피지올로지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Part 4 같은 경우에는 Organisms and Environment.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생명체들이 있으면은 그 주변 환경과 인터랙트를 하면서 변해가고 그거를 유지를 시키는가, 살아남는가 여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크게 보면은 Evolution, Ecology 그리고 Animal Behavior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첫 번째 lecture, Biochemistry Session 1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레벨과 이쪽 부분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다룰 게 없다라는 거죠. 애톰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그죠? 프로톤 같은 경우에는 positive charge를 가지고 있고요. 뉴트론은 그냥 charge가 없죠. 그래서 뉴트론이고요.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negative charge. 그리고 프로톤은 이제 element의 identity, 어떤 종류의 element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결정을 하고요. 뉴트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숫자에 따라서 아이소톱을 만들 수가 있고 아이소톱 같은 경우에는 radioactivity를 나타냅니다. radioactivity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물 쪽에서 여러 가지의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암 센터를 가게 되면은 암의 방사선이 굉장히 세다고 그러잖아요. 방사선으로 암을 실질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암 전에 초기 이제 발병을 하기 전에 뭔가를 좀 디텍트를 하고 싶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에다가 라디오 액티비티를 띠고 있는 아이소톱을 붙인 다음에 그거를 몸 안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아이소톱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본딩 캐릭터리스틱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캐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라운드 스테이시면은 에너지가 없고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은 excited state로 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하나의 애톰이죠. 하나의 애tom. 여기 이제 포스트론 있고 프로톤 있고 그리고 여기 뉴트론 그리고 주변에 돌고 있는 모바일 electrons. 자, 몰레큘이 있을 때 그 몰레큘 안쪽에 있는 intramolecular force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ifferent electronegativity of atoms. 얼마나 일렉트론을 좋아하느냐, 얼마나 일렉트론을 잘 끌어당기느냐에 따라 해가지고 electronegativity라는 속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속성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아이오닉 본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covalent 본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covalent 본드와 아이오닉 본드는 아예 이렇게 clear cut 라인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continuous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